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1, 2, 3, 4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현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수성 2, 3가동에 설치한 동성시장 문화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입주해 있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성거리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대구시에서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6억 2,200만 원을 들여 문화거리 환경 및 창업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황폐해져가는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여 거리 정비와 문화 및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안내 간판, 쓰레기로 방치된 물건들, 텅 빈 상가, 사람의 방문 흔적 없는 물건들만 가득 쌓여 있는 가게, 통로에 방치된 간판 및 시설물들, 그리고 텅 빈 많은 상가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산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입주하는 상인분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곳이 문화 및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낙후된 시장을 수요자에 맞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게 아닌 기존 건축물 뼈대에 실내 인테리어만 하다 보니 좁은 공간만 있게 되었고 주차 공간이나 찾아오기 편한 안내 시설물조차 없는 환경이다 보니 과연 이곳이 문화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한 환경이 좋지 못했다면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성시장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했는지, 입주한 상인분들을 위해 홍보는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곳에 잘 적응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해당 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은 청취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만든 제품을 대해 판매를 돕기 위해 한 것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을 만들고 상인들을 유치한 채 이곳을 방치한 게 아니죠. 그리고 처음 문화거리에 입주 후 3년간은 시설 임대료를 지원해 줬지만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긴 현재 상태에서 가게 주인들이 이곳과 맞지 않는 업종을 상가에 입점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과 고민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거리를 만들기만 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장님께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하니 지켜보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존 사업도 실패인 상황에서 그냥 청장님의 생각으로만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자꾸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가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동성시장 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의 노력과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차현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의원님께서 동성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오해가 약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시장의 이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에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존 기획과 목표들은 김광석 거리를 따라해서 김광석 거리처럼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광석 거리를 할 때도 제가 시청에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의문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당시에 직접적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광석 거리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측된 것이 젠틀리피케이션 때문이에요. 예술인들은 그냥 들어가서 수단으로 활용되고 나중에 다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것이 서울의 물레동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 중국의 따산저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나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김광석 거리에 직접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시 소유나 국가 소유의 공간이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예술인들을 거기에 공존시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예술 동향들을 불어넣지 않고는 김광석 거리도 존재하기 어렵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조금 그래 예술인들이 활동하다가 좀 붐이 일면은 전부 다 임대를 올려가지고 상가가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술인들 다 쫓겨났어요. 옛날에는 물레동도 그랬고 모든 사례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에 있을 때도 시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안 했어요. 그러한 젠틀리피케이션을 예상해서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 수성시장은 태백, 동성 또 하나 이쪽에 세 개의 시장이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장이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첫째는. 그리고 이게 시장을 현대식으로 개발하자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이 전체적으로 형성에 뜻을 맞춰서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에요. 이 부분이. 일부의 그 동성시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게 이제 전통시장 살리자 해서 전통시장 재단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전통시장 재단에서 그럼 오케이 하겠다 해서 거기에 태백이나 다른 데는 참여 안 하고 동성시장만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자로는 들어갔지만 우리 예산 한 개도 쓴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 나중에 작년에 우리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하도 어렵다 해서 그러면은 작은 문화 공간을 지원해봐라 해서 거기에 공간 5개 있는 예술인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심사에 오케이를 받아서 1,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게 작은 문화 공간으로. 이게 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실패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가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첫째는 시장의 전체적인 도움을 얻기 힘들어요. 왜냐 시장이 3개로 분할이 돼 있어서 다른 시장의 사람들은 여기서 개발을 원하거든요. 예술인한테 빌려줘가 이런 방법이 아닌 재개발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어렵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2년 이제 3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너들이 알아서 임대료 해라 그러면은 그 예술인들 공짜로 이제 임대를 줄 때는 들어와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지역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살 수 있느냐,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게 불가능해. 그게 만약에 있다 하면 우리 구가 거기에서 그런 집을 사고 할 수 있다 하면은 거기를 중심 코어 기능을 넣어서 예술인들이 주변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어서 우리가 애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기가 실패가 보이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원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가 작은 문화 공간이든지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저쪽에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만약에 또 그것이 성공하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가지고 임대료가 엄청 높아져서 결국 예술인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전통 시장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그래 상인들하고 합의된 사항들을 우리가 그거는 실패하니까 안 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참여자로는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원에 그쳤다. 그리고 앞으로도의 판단이 그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느낀 점을 얘기를 드리면은 시에서 한 사업이라 우리 구청의 책임은 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좀 표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시행되는 우리 구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구시의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나 요청 이런 거는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구청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결국 우리 수성 지역에 있는 수성구에서 시행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 책임은 저희들도 같이 져야지, 이게 시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구정 질의를 하면서 지난 4년간 구정 업무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장님과 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사업에서는 실패가 적었던 반면 급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서는 계속해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패된 사업에서는 어김없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된 과정에서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그 누구도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실패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석 없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은 본인들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구청들 직원들 본인들 돈이라면 그렇게 막 썼을 건죠.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구청장님을 비롯해 모든 구청 직원분들께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기 때 청장님이나 저나 이곳에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청장님과 구청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그 드란 예술마을 사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부실한 사업 계획과 업무 진행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사업을 강행하시는데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로 꼭 성공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이나 구청 모든 직원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네. 예,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어떤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됩니다.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드랑길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예술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이런 요인들을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년 안에 그것을 뭐 어떻게 건물 하나 세우듯이 그렇게 부쩍 바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사업들은 신중하면서 하나하나 밟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제가 문화예술의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실패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적시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도 저희한테 주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시에서 뭐 하는 사업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주민들 앞에 가서 이거 실패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시하고 일단 그 상가하고 진행되는 것을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같이 있는 다른 위에 그 상가 그 같이 붙어 있던 상가들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거는 재개발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이렇게 통괄된 입장에서 봐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그뭐 우리가 투자해서 지원해서 그것을 나간다 하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현재로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성공 요인에서 몇 가지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여기에서 직접 들어가서 예산을 계속 넣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개발을 촉진해. 우리 그 당시에도 주차장의 문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는 문제, 그것들은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도 피해되고,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지속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되어야 이게 나중에 예술인들이 쫓겨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그때 의견 표명을 했는 겁니다. 아까 실패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업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해주면은 그리고 저희한테도 반론권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의원 추가 질의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께서 그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교육 사업으로 쓰시겠다고 한 트럭 사업이 있었죠. 청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그 트럭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가 이 트럭에다가 이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트럭을 쓰시겠다고 했었을 때
이 사업 계획이 너무 좀 긴급하게 올라온 것 같고 이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거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관리도 잘 하겠다고 했는데 1년만 딱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차량이 멈추된 채로 시설을 방치한 채로 그대로 뒀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까지도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이미 해당 부서에서 그 협의가 시에서 다 됐다고 그때 당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제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시에서 협의한 거 시하고 협의한 게 다 맞냐?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적이 좀 좁아서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시에서 면적이 너무 넓다고 다시 줄이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고 그 사업 대신 그 예전에 이제 그 홈플러스가 있던 그 자리에 그 대구과학관 분원을 유치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던 용역 5천만 원을 그대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당시 정책 추진 단장이셨던 그 우리 윤희원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분명히 대구시하고 협의가 다 완료됐다고 했었는데 왜 뒤늦게 와서 그 사업이 시에서 면적을 줄이라고 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다 됐으면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수송봇에 그 설치된 관광 안내소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아마 여기 직원분들께서도 그거를 다 안에 그 시설을 한번 밖에서 보셨다시피 관광 안내소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표출을 한 것 같고 앞에서 정면에서 봤었을 때 관광 안내소라고 하면은 안내가 실내가 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역 내에 그 소상공인 분들이나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디자인을 좀 고려해 달라고 했었는데 당시 관광과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짓기도 전에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건의를 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용역을 줘갖고 그 사업을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에서 보면은 안에 건물이 답답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실패. 그거를 이미 그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는 물론이고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당시 관광과장님이셨던 분한테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거를 디자인을 좀 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좀 할 수가 없겠느냐. 이 용역비도 왜 우리가 용역비를 2천만 원이나 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관광 안내소라는 기능이 이게 맞는지 그냥 외형적인 그런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닌지 이런 게 들었습니다. 청장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현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의원 참 오해가 많으신데요. 우리 그 당시에 초기에 시작한 메이커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그 마인드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트피아에 그동안에 차가 대구은행에 옛날부터 받은 차가 계속 쓰지 않고 서 있었어요. 트럭이. 그걸 쓰지 않는 아트피아의 트럭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찾아가는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 넣어서 우리 수성구 관내를 계속 돌아온 겁니다. 학교도 가고 공원에 서서 애들 메이커를 그 실험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 이 차가 우리가 샀는 차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는 차를 활용을 해서 그것이 그냥 그 아토피아 앞에 세워놓고 있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1년을 하다 보니까 이 차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기능의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게 가다가도 학생들 뭐 체험시키다 중간에 가 서기라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스탑하고 그 프로그램은 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 주말 같은 데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추진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들이 애들을 위한 창의적 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계속 지속이 돼 있는데 그 안 쓰던 그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그걸 갖고 실패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한번 주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평생교육센터 가서 애들이 와서 메이크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세요. 메이크 교육 대회도 나가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1, 2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미래교육관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해서 보고서 봤습니까? 시장님 오케이 하신 그 보고서를 우리 직원들이 제출했을 텐데요. 거기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미래교육관에 새로운 그런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월드 경기장에 그 애들이 많이 와서 주말에는 그냥 놀고 가니까 체험관을 설치해서 컨테이너 속에서 이렇게 임시적 건물로 하자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하니까 시장님은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우리 월드 경기장 관리사무소에서 임시 건물은 안 된다. 컨테이너 건물이라도 보통 컨테이너 건물로 임시적으로 가설 건물을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나와서 다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먼저 번에 오케이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공원위원회 통과해가 이제 정상적으로 공원위원회 통과해서 건물을 정상 건물로 짓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런 체험과 미래교육관을 만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차별화되고 그런 교육의 어떤 그러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안내소, 이게 관광안내소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예술 건축가, 최고의 예술 건축가 이 건축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면 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막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건축물이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물의 핵심은 기능에 있지를 않아요.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왜 그걸 했느냐? 여기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하던 그런 상품도 거기에 받아가지고 팔아주고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도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거기에 아주 차별화된 수성구만의 상품, 공예품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인구가 축소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수성못에 찾아오면은 거기에서 그 상품 한 개를 사서 수성구를 기억하게 하자. 그게 뉴욕의 I love you 가면은 다 어디 방문 가서 기념품 한 개씩 사오잖아요. 그럴 때 도시 브랜드가 뭡니까? 도시 브랜드를 올리는데 그거 없으면 앞으로 인구 축소 시대에 도시가 점점 사멸해 가는데 우리 도시를 많이 방문해주고 우리 도시를 많이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서 어지간한 제품을 거기에 놓으면 안 돼요. 아주 예술적이고 아주 명품적인 그런 우리 도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거기에 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물결 모양의 그 상표도 개발하고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들이 인테 주는 겁니다. 그게 수성구가 명품이라는 그 이미지 각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기억을 만들어내고 우리와 연계된 많은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인구 축소 시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소통 공간에 우리가 의원님들께 그런 어떤 사업의 의도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소통 못한 거 그거는 있지만은 무조건 그거를 실패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됩니까 그게?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결국은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우리가 했는 거 아닙니까? 이상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현민 의원님께서는 좀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 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네네. 지금 같이 하면 10분이 넘죠. 그런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차량을 우리가 들여왔었을 때 저희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 차량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것인가, 분명히 또 이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작동이 이게 차량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분명히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설치 시설물도 우리가 이런 시설물들이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맞냐고라도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었고 그 시설물들이 꼭 그렇다라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어떤 그렇게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요구를 또 했냐 하면은 추가로 시설물을 좀 변경을 해야겠다고 그런 요청을 하시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설물들이 그 설치된 시설물들이 그 지금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설물 좀 추가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한 바가 결국 그대로 나타났다는 걸 청장님께서는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컵 경기장에 컨테이너 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그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이런 그쪽에서도 좀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협의가 전혀 안 된 채 갑자기 이제 이 계획을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그거는 잘못을 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이 컨테이너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지를 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성못에 있는 그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그분의 명성을 낮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만 너무 강조가 돼 갖고 관광 안내소 본연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외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본연의 기능도 같이 살아야지 그게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지, 너무 디자인만 강조를 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가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설치가 되기 전에도 이미 그 관광가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게 수정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민들의 그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2천만 원 주신 것을 대신해서 그 상금으로 그걸 해가지고 여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외형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안에 실능 기능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었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구청에서 왜 그 특정 분을 지정을 해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그렇게 2천만 원을 주셨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겠다는 느낌입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 제가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실내 기능이 되었다면은 좀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